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작은 농장에서 닭을 기르고 신선한 달걀을 얻기 위해 뒷마당에 암탉 몇 마리를 키우며 텃밭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주방 쓰레기를 모으고 한 푼이라도 아끼며 땅을 더 생산적이고 회복력 있게 만들고 상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솔직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료 가게에 들어가 닭 사료 포대를 집어들고 가격을 본 순간 머릿속으로 즉시 계산을 시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료 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점점 더 많은 가금류 사육자들이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많은 경우 이 단일 지출이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수익을 깎아먹고 선택의 폭을 좁히며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목표로 하는 소박하고 자립적인 농장 생활을 구축하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건강한 닭을 키우려면 옥수수와 대두박에 의존해야 하며 유일한 진짜 정답은 시판용 사료 포대 안에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닭을 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리에게 팔기 가장 쉬운 시스템일까요? 닭무리가 흙을 파헤치고 벌레를 쫓고 푸른 잎을 쪼아 먹으며 버려진 찌꺼기를 영양분으로 바꾸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지켜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닭은 더 다양하고 자연스러우며 자원이 풍부한 방식으로 먹이를 섭취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료비를 낮추는 핵심이 또 다른 값비싼 구매가 아니라 이미 주변에 있는 재료들이라면 어떨까요? 그 비싼 옥수수의 일부를 마당, 텃밭, 주방, 심지어 지역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실용적이고 영양가 높은 재료로 대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버려지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고 사료 비용을 낮추며 소규모 농부와 뒷마당 사육자에게 훨씬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닭 무리를 지원하는 8가지 현명하고 매우 실용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껍질, 찌꺼기, 잡초, 부산물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애초에 우리가 사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 시작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더 건강한 닭을 기르고 더 나은 식량을 재배하며 더 튼튼한 농장을 단계별로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 주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실용적인 대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여유를 갖고 진짜 문제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왜 옥수수가 가금류 사료에서 그토록 강력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옥수수는 훌륭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옥수수는 닭이 성장하고 활동성을 유지하며 신체 상태를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알을 낳는 데 필요한 대사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옥수수가 수년 동안 상업용 사료의 중심에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압박이 시작되며 소규모 농부들은 사료를 살 때마다 이를 느낍니다. 옥수수는 더 이상 가축을 위한 농업 투입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옥수수는 세계 주요 식량 작물 중 하나이며 그 이상으로 엄청난 양이 에탄올을 만들기 위해 바이오 연료 산업으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곡물은 사람을 위한 식량, 산업을 위한 연료, 동물을 위한 사료라는 3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밀고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 균형이 바뀔 때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할 때마다 사료 가게에서 지불하는 가격도 함께 상승합니다. 이제 사료 포대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닭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닭은 건조하고 가공된 펠릿 사료만 먹고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닭은 타고난 채집가입니다. 닭의 본능은 움직임, 호기심, 긁기,
쪽이 탐색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곤충을 찾기 위해 흙을 파헤치고 연한 잎을 쪼아 먹고 씨앗을 찾으며 계절과 땅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활용하여 살아남았습니다. 다시 말해, 닭의 자연스러운 식단은 결코 평면적이고 일차원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양하고 살아 있었으며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정의 첫 번째 진정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료 가게를 영양이 시작되는 유일한 장소로 취급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마당, 텃밭, 퇴비 더미, 주방, 그리고 농장의 가장자리를 먹이 공급 시스템 자체의 일부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환적이고 자원 활용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첫 번째로 진정 가치 있는 사료 재료를 살펴볼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것, 바로 뿌리 작물 껍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열대, 아열대, 심지어 일부 온대 지역에서 카사바, 고구마는 주식 작물입니다. 매일 가정, 시장, 소규모 식품업체에서 껍질을 벗기고 가공하며 이 과정에서 놀라울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카사바만 해도 덩이줄기의 상당 부분이 껍질로 버려지며 많은 곳에서 이러한 껍질은 단순히 버려지거나 썩도록 방치되거나 자원이 아닌 골칫거리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가금류를 기르고 실용적인 농부처럼 생각한다면 이 껍질들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유용한 에너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카사바 뿌리 가루와 제대로 준비된 카사바 껍질 가루는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옥수수에 놀라울 정도로 근접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닭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희생하지 않으면서 값비싼 옥수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카사바 껍질은 절대 날것으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신선한 카사바에는 독성이 있는 청산을 방출할 수 있는 천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적절한 가공이 간단하고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껍질을 씻고 갈거나 잘게 썰어 며칠 동안 햇볕에 널어 완전히 말리면 유해한 화합물이 크게 줄어들고 수분이 보관하기 훨씬 안전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얻은 건조하고 안정적인 카사바 껍질 가루는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육개와 산란계 식단 모두에서 옥수수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사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 껍질과 고구마 껍질도 훌륭한 사료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 껍질은 소화 가능한 에너지가 풍부하며 트립신 억제제와 같은 한경량 인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간단히 요리하거나 끓이면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햇볕에 말린 마와 고구마 껍질을 균형 있게 섞어 재분하면 유용한 자가 제조 에너지 사료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주방에서 뿌리 작물의 껍질을 벗기거나 근처에 이런 찌꺼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들을 쓸모없는 쓰레기로 보지 마십시오. 경험 많은 농부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비용을 낮추고 더 스마트한 사료 시스템의 시작으로 말입니다. 일상적인 껍질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사료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항상 더 나은 것을 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종종 그것은 더 잘 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료의 에너지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다음의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단백질은 어떨까요?
사료를 오랫동안 사본 사람이라면 대두박이나 어분 같은 단백질 재료가 전체 혼합물에서 가장 비싼 부분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가지 놀라운 작은 식물이 진정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아졸라, 물가 에구리밥과 개구리밥입니다. 이전에 이 식물들을 다뤄본 적이 없다면 이 시점이 저비용 사료 공급에 대한 여러분의 전체적인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아졸라는 경험 많은 재배자들이 녹색 금이라고 부르는 작은 부유성 수생 양치식물이며 그 이유를 이해하고 나면 이 이름이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 잎 안에는 아나베나 아졸라, 에이납에나 아졸라에라는 유익한 남조류가 살고 있으며 이들은 함께 질소를 포집하고 이를 식물성 단백질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합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는 영양분이 풍부하고 놀라울 정도로 생산적이며 생산 비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한 사료 재료를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조된 아졸라에는 약 25%에서 35%의 조단백질과 함께 유용한 아미노산, 칼슘, 철분, 그리고 비타민 A 및 비퍼뷰와 같은 비타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구리밥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하며 많은 동일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성장 환경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단백질과 천연 색소가 풍부한 부드럽고 녹색인 바이오매스를 생산합니다. 소규모 농장이나 뒷마당 환경에서 이는 작고 단순한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인상적인 수익입니다. 이 두 식물이 그토록 매력적인 이유는 재배하기가 얼마나 쉬운가에 있습니다. 연못이나 화려한 설비,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얕게 안을 댄 구덩이, 자른 플라스틱 드럼통 또는 마당에 햇볕이 잘 드는 구석에 있는 낮은 대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깨끗한 물, 약간의 비옥한 흙, 그리고 성장을 촉진할 적당량의 숙성된 거름을 더한 다음 종균을 넣으십시오. 약 2주 후면 수확할 준비가 된 두꺼운 녹색 매트를 얻을 수 있으며 아주 작은 면적에서도 생산량이 놀라울 정도로 풍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닭들이 보통 이를 아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아졸라와 개구리밥을 신선하게 먹이거나 말려서 직접 만든 사료에 섞을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장 건강을 지원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노른자 색을 개선하고 사료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식물들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재생 가능하고 실용적이며 비용이 적게 들고 생산적인 농장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완전히 조화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 떠다니는 식물들이 물에서 무엇이 자랄 수 있는지 보여준다면 다음에 나올 것은 쓰레기 자체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아졸라와 개구리밥이 작은 물웅덩이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었다면 다음 자원은 농장 찌꺼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가금류 사육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자연 재활용 시스템 중 하나인 동해등의 유충 BSFL을 소개합니다. 유충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즉각적인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계속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흔한 지파리 같은 더러운 해충이 아닙니다. 성충 동해등에는 먹이를 먹을 잎조차 없으며 많은 성가신 파리들처럼 질병을 퍼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들을 곁에 두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이점 중 하나는 이들의 존재가 일반 지파리가 같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해 등의 유충을 그토록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속도, 식욕, 그리고 영양적 보상의 결합입니다.
이 유충들은 주방 쓰레기, 과일 껍질, 채소 다듬은 찌꺼기, 남은 음식, 심지어 가축의 분변까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유기 폐기물을 먹어 치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주 빠르게 해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은 그 쓰레기를 달기 사용할 수 있는 밀도 높고 고품질의 단백질과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폐기물을 사료로 전환하는 시스템에서 가장 흥미로운 도구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밀웜과 같이 더 친숙한 생사료와 비교할 때 동해등에는 몇 가지 주요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칼슘이 풍부하여 튼튼한 껍질과 안정적인 미네랄 지원이 필요한 산란계에게 엄청난 이점이 됩니다. 또한 항균 특성으로 알려진 지방산인 라우르산을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과 닭 무리의 전반적인 회복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단순히 닭이 좋아하는 것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능적 가치를 지닌 사료 재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확 과정이 있는데 이는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스마트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손으로 통을 뒤적이며 유충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유충이 번데기 전 단계로 성숙하면 번데기가 될 건조한 곳을 찾기 위해 자연스럽게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통에 간단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성숙한 유충들은 스스로 기어 올라가 수집 용기에 깔끔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번거로움도 복잡한 취급도 헛된 노력도 없습니다. 그저 꿈틀거리는 단백질이 담긴 양동이를 모아 닭무리에게 바로 먹이면 됩니다. 이는 일상적인 쓰레기를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여러분의 농장에서 바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가장 명확한 예 중 하나입니다. 동해 등의 유충이 땅 위에서 제 역할을 하는 동안 우리 발밑에서는 또 다른 사료 공급원이 조용히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닭 트인 땅에서 닭들을 지켜본 적이 있다면 닭들이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흥분하는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는 단순한 간식 그 이상입니다. 건물 dry matter 기준으로 지렁이는 고품질 단백질로 가득 차 있으며 라이신과 메티오닌 같은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깃털 형성, 안정적인 성장, 튼튼한 신체 발달,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산란과 같은 닭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렁이는 또한 많은 합성 또는 고도로 가공된 사료 재료로는 제대로 모방하기 어려운 유익한 지방산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며칠마다 마당 전체를 파헤치지 않고 어떻게 지렁이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지렁이 사육, vermiculture이며 다행히도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흙 위에 직접 놓은 바닥이 없는 간단한 통도 훌륭하게 작동할 수 있으며 공간에 더 잘 맞는다면 층층이 쌓은 플라스틱 용기 시스템도 좋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숙성된 소나 말의 거름, 잘게 찢은 골판지, 마른 나무십, 그리고 매일 나오는 주방 쓰레기 등 좋은 깔집 혼합물뿐입니다. 그런 다음 붉은 줄지렁이 Red Wiggler Worms를 넣고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도록 둡니다. 지렁이들이 먹이를 먹으면서 꾸준히 번식하고 깔집을 풍부한 지렁이 분변토로 변환시키는데 정원사들이 이를 검은 금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완전히 완성되기 훨씬 전 사육상이 여전히 활발하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삽으로 일부를 퍼서 닭무리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닭들은 열성적으로 그것을 파헤치며 지렁이를 낚아채고 남은 유기물은 다시 땅에 흩뿌릴 것입니다. 이것은 사료 공급 시스템이자 퇴비화 시스템이며 동시에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산적인 농장에서
지렁이가 그토록 가치 있는 이유입니다. 토양을 개선하고 닭에게 먹이를 주며 주방 및 농장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영양분이 농장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유용한 순환 속에서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이는 진정한 폐쇄, 루프 클로즈드 룹 시스템의 가장 명확한 예 중 하나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발밑뿐만 아니라 울타리 넘어 다른 사람들이 버리는 자원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넓혀 농장 자체의 경계 너머를 살펴봅시다. 마을, 소도시 또는 성장하는 농촌 지역 근처에 살고 있다면 매일 훌륭한 가금류 사료를 버리는 사업체들이 있으며 종종 그들은 그것이 여전히 지니고 있는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예 중 하나가 맥주박 BSG입니다. 수제 맥주 양조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소규모 양조장에서 이 부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조 과정에서 보리와 다른 곡물들을 뜨거운 물에 담가 발효 가능한 당을 추출합니다. 그 후에 남는 것은 여전히 상당한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는 무겁고 축축한 곡물 더미입니다. 비록 찌꺼기 스펜트라고 불리지만 종종 약 알멜 30%의 단백질과 유용한 섬유질을 여전히 함유하고 있어 비용을 낮추려는 가금류 사육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사료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농부들이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양조장들이 이를 처분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끗한 양동이, 좋은 태도,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일정을 가지고 찾아간다면 그들이 기꺼이 무료로 넘겨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닭들은 보통 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주요 과제는 수분입니다. 맥주박은 너무 젖어 있어서 종종 며칠 내에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즉, 계획이 필요합니다. 신선하게 먹이거나 보관을 위해 햇볕에 말리거나 밀폐 용기에 단단히 채워넣고 발효시켜 사일리지 앤 시링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제과점 쓰레기는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가치 있는 자원입니다. 오래된 빵, 남은 페이스트리, 팔리지 않은 제품, 버려진 반죽 등은 모두 다량의 탄수화물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가공하면 제과점 부산물은 더 낮은 비용으로 대사 에너지를 공급하여 사료의 옥수수 일부를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균형과 상식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 자원 중 하나입니다. 특정 제품에는 다량으로 섭취하기를 원치 않는 소금, 설탕 또는 지방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면 그 교훈은 강력합니다. 지역 양조업자와 제빵업자들에 의해 매일 좋은 영양분이 버려지고 있으며 약간의 진취성만 있다면 그중 일부를 쓰레기 매립지로 직행하는 대신 여러분의 사료 공급 시스템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돈 절약 비결 그 이상입니다. 이는 쓰레기를 줄이고 사료비를 삭감하며 닭 무리와 주변의 더 넓은 지역 사회 간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농장 생활 습관입니다. 지역 사회의 유용한 부산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만한 자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부 제조업체나 소규모 두유 생산업체 근처에 살고 있다면 생각보다 훨씬 더 프리미엄 사료 재료에 가까이 앉아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비지 오카라입니다. 비지는 대두를 두부나 두유로 가공한 후 남은 부드러운 대두 펄프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대두 1kg당 1kg 이상의 젖은 비지가 생산될 수 있으며 너무나 자주 이는 산업 폐기물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가금류 사육자의 눈으로 보면 이 물질이 여전히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비지는 결코 비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대두가 가진 단백질의 상당 부분, 유용한 섬유질, 그리고 이소플라본과 같은 유익한 화합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금류 식단, 특히 값비싼 상업용 대두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식물성 재료가 됩니다. 올바른 사료 공급 시스템에서 비지는 닭무리에게 의미 있는 영양을 제공하면서도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주밥과 마찬가지로 비지에도 한 가지 실용적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수분입니다.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신선하게 사용하거나 보관을 위해 말리거나 유통 기한을 늘리고 취급을 쉽게 하기 위해 발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지는 섬유질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사료의 좋은 에너지 재료와 균형을 맞출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닭들이 필요한 칼로리를 모두 섭취하기도 전에 배가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하기만 하면 그 가치는 명백해집니다. 버려지는 부산물을 가져와 닭을 위한 프리미엄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에 좋고 사료 공급 시스템에 좋으며 쓰레기를 줄이는 더 큰 순환에도 좋습니다. 주방, 마당, 퇴비장, 그리고 더 넓은 지역 사회에서 이러한 재료들을 모았다면 모든 것을 훨씬 더 잘 작동하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고 저렴하며 종종 완전히 무료인 사료 재료들의 인상적인 목록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한 가지 단계가 더 있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농장의 지혜가 실용적인 생물학적 과학과 만나는 곳이며 유산균 발효, 락토 퍼멘테이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립적인 가금류 사육자에게 발효는 진정한 비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저렴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소화율을 높이고 그렇지 않으면 덜 이용 가능했을 영양소를 해방시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닭 무리를 더 강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장 건강을 지원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닭이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방법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곡물, 씨앗, 뿌리 껍질 또는 오늘 다룬 재료들의 조합이 포함된 직접 만든 사료 혼합물을 양동이나 용기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 사료가 몇 인치 정도 잠길 때까지 깨끗한 무염소스를 붓습니다. 과정이 시작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면 생사과 식초를 약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시간과 생물학이 일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혼합물을 실온에 3, 4일 동안 두고 매일 한 번씩 저어줍니다. 머지않아 거품이 올라오고 사워도우나 요구르트와 비슷한 신선하고 시큼하며 효모 같은 향이 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발효 과정이 활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양동이 안에서 유익한 유산균이 여러분을 위해 엄청난 양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질긴 식물성 물질을 분해하고 피트산과 같은 환경 양소를 줄이며 이전에는 덜 이용 가능했던 미네랄과 비타민 B를 방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점점 더 산성화되는 환경은 유해한 박테리아가 살기 훨씬 어렵게 만들어 병원균으로 인한 문제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보호 장벽을 만듭니다. 그 발효된 사료를 닭에게 먹일 때 그 차이는 놀라울 수 있습니다. 닭들은 종종 한 입 먹을 때마다 더 많은 영양을 흡수할 수 있으며 물에 불린 사료는 먼지와 낭비를 줄여줍니다. 사료가 수분으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닭들은 전반적으로 더 적은 양의 건물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든든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육자들은
더 단단한 배설물, 더 윤기 나는 깃털, 더 튼튼한 상태, 그리고 더 나은 전반적인 회복력을 알아차립니다. 이는 품질을 낮추지 않으면서 사료를 더 오래 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이며,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을 더 스마트하고 효과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농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의 기적적인 재료를 찾는 것을 멈추고 다양성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닭은 결코 획일성 속에서 번성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닭은 식단이 다양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수세대에 걸쳐 그들을 형성해 온 자연스러운 습관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잘 자랍니다. 그 사료 공급 시스템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발효 곡물이나 자가, 제조 혼합물을 기본으로 하고 에너지 측면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 잘 준비된 카사바 껍질이나 다른 뿌리 껍질, 저렴한 녹색 단백질을 위한 신선한 아주올라나 개구리밥, 밀도 높은 영양, 건강한 지방, 귀중한 칼슘을 위한 동해 등의 유충, 어쩌면 근처 사업장에서 얻은 맥주박이나 비지,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닭들이 본래 해야 할 방식대로 지런기를 찾기 위해 마당을 파헤치는 모습 말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여러분이 만드는 것은 상업용 사료의 값싼 대체품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다양성으로 살아 숨쉬고 자연적 가치가 더 풍부하며 주변 땅과 더 잘 연결된 사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시스템은 더 튼튼한 닭, 더 건강한 몸, 그리고 많은 소규모 사육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아름답고 진한 세계 달걀 노른자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네, 사료 비용을 낮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료비의 상당 부분을 절약하는 것은 가금류 사육의 경제성을 매우 실질적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교훈은 절약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땅을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주방 쓰레기, 텃밭 부산물, 퇴비, 지역 폐기물 흐름, 그리고 닭무리가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순환의 일부이며 그것들을 연결하기 시작할 때 농장 전체가 더 스마트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자립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더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알아차리는 것에서, 외부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이미 내재된 논리와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서 말입니다. 오늘 논의가 사료, 쓰레기, 그리고 여러분의 농장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사료 대안들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뿌리 껍질 말리기를 시작하실 건가요? 아졸라를 직접 키우실 건가요? 동해 등의 사육통을 만드실 건가요? 아니면 발효를 실험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환경에 가장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으니 아래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더 건강한 닭을 기르고 더 나은 식량을 재배하며 더 튼튼한 농장을 단계별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드신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자연과 함께 일하고 땅에서 배우며 스마트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닭무리를 계속 돌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쓰레기를 불어 바꾸는 이러한 전략들이 뒷마당 닭무리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자원 활용의 역사와 실용적인 방법들을 발굴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더 회복력 있는 미래를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농장 생활의 지혜가 담긴 다음 보물이 곧 열릴 것입니다.